몇 년 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코인 관련 소식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전 재산을 다 잃었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돈을 벌거나 잃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코인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코인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21세기 경제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바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절대 무너질 리 없는 구조라 믿고 위험한 금융상품을 사고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무너졌고 미국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함에 따라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게 된 21세기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이때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구나. 정말로 사람이나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요. 즉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단순히 한 회사의 파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통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 사건이란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누군가 이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은행이나 정부가 없어도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인 암호화폐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종류 중 하나인 것이죠. 그렇다면 암호화폐란 무엇일까요? 정부와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화폐입니다. 영어로는 암호화라는 뜻의 크립토와 화폐라는 뜻의 커런시의 합성어인 크립토커런시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크립토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되면 이건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암호화폐의 첫 시작이 바로 비트코인인 것이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 비트코인이 완전 최초의 암호화폐인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차움의 디지캐시부터 비머니, 비트골드 등 다양한 암호화폐의 개념이 존재했었죠. 하지만 현실에서 작동하고 시장에 영향을 준 건 비트코인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초의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구나. 그리고 암호화폐는 코인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고 말이죠. 방금 제가 암호화폐는 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코인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이죠. 그렇다면 코인의 종류는 여러 개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원, 달러, 엔, 유로, 위안이 있는 것처럼 코인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암호화폐의 선구자인 비트코인과 나머지로 말이죠. 그냥 나머지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 나머지 코인들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등장한 코인이라 그래서 Alternative Coin, 줄여서 알트코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앞으로 알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인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기에 풀네임을 쓰면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약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코인들의 약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좀 유식한 말로 티커라고 부릅니다. 방금 보여드린 코인들의 티커를 무작정 어려워하거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보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뉴스 기사에서 BTC, ETH와 같은 단어를 보게 돼도 이건 코인들의 약자인 티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인은 암호화폐라고 했습니다. 암호라는 말이 붙었긴 했지만 어쨌든 화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디지털 쪼가리가 어떻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 코인은 온라인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금도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돌멩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을 화폐로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코인은 금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실물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금을 들고 있고 급한 일이 생겨서 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금 한 덩어리를 다 파는 게 아니라 손톱만큼만 떼서 팔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코인은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쪼개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코인 한 개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10분의 1만 사도 되고 100만 분의 1만 사도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0.01 BTC라는 말을 봐도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금이랑은 다른 코인의 특징을 활용하여 100분의 1만큼의 비트코인이다 라는 걸 알게 되신 거죠. 하지만 여전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실물이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럼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미크로네시아 얍서브르 나라가 그곳에서 사용되던 거대한 돌화폐인 라이스톤에 대해서 잠깐 알아봅시다.
어떤 돌이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이 돌의 주인은 철수였어요. 그런데 철수가 영희에게 빚을 갚으려고 이 돌의 소유권을 영희에게 넘겨준 것이죠. 이제 이 돌의 주인은 달라졌습니다. 이 돌은 영희의 것이 되겠죠.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돌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움직이지도 않았죠. 이 말은 돌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돌멩이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어도 상관이 없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건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공유된 정보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고 그렇기에 모든 거래를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 이 돌은 화폐인 것입니다. 즉 돌멩이가 화폐일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가 알고 있고 위조나 변경이 불가능하며 신뢰 구조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원리가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현금이 아니라 이러한 특징이기 때문에 코인도 암호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밌게도 이제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거의 일정했기 때문에 화폐일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어 가격이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투자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로 인해 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화폐로서의 성질은 사라지고 자산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코인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다르게 가져야 합니다. 코인은 암호화폐이지만 우리는 이를 화폐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코인의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경제적 측면 또는 사회적인 이득에 대해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장관이신가요? 일단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코인이 돈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코인은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코인은 가격이 오르고 내릴까요? 아닙니다.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디지털 현금의 역할을 하는 코인도 있습니다. 가격이 고정, 그러니까 스테이블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USDT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 한 개는 실제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실제 화폐와 1대1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카지노에서 칩을 주고받듯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기준 화폐의 역할을 합니다. 실제 화폐와 1대1로 연동되어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패깅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알면 좋지만 이런 낯선 용어 때문에 어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코인이 있고 이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른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은행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야? 코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봤지만 그게 현실에서 실제로 가능하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실제로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바로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이죠. 구독하시고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머니에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